유튜버의 같이 유튜버들이 만드는 것, 그들의 컨텐츠를 우리가 조각화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면 저작권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웹3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보미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는데요.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업라이즈의 이한길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자산 종합 금융 플랫폼 헤이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라이즈의 공동 창업자이자 부대표 이한길입니다. 헤이비트는 2018년에 디지털 자산 로보 어드바이저로 먼저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현재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든 종합 금융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한국과 글로벌에서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업라이즈도 창업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는지 태동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네,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사회적으로 좀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 역시도 한 투자자로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 시장과 달리 디지털 자산은 장이 열리고 마감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24시간 장을 지켜봐야 되는 되게 큰 스트레스가 있었죠. 이 투자 방식을 얼마나 고통 없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을 시작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퀀트라는 말이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투자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제 그게 창업의 이제 네. 근간이 되었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현당했을 때 코인 시작하라고. 네. 이게 딴 생각할 생각이 없게 계속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고 있을 때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헤이비트는 현재 이제 디지털 자산 종합 금융 플랫폼을 비전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주요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예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글로벌로 진행하는 서비스에서는 예전에 이제 우리 회사가 처음 진행했던 자동 투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치 서비스는 유저에게 약정된 보상을 드리면서 저희가 해당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게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고요. 이제 투자 서비스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투자로 시작을 해서 성과를 만들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아가는 게 회사의 주력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고민하다가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유독 처음 이제 프로덕트 나오고 나서 이게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라고 좀 느꼈었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지금은 모든 거래소에서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데 TPSL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Take Profit, Stop Loss 기능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시장가 주문을 할 때 전체 장을 다 보지 않고 주문했다가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원하는 방향이 아닌 거래를 주문하기도 하는데요. 전통 주식시장에서 가지는 HTS나 MTS 같은 데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제일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동 투자나 API 매매, 알고리즘 매매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코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 시장에서 창출할 수 있는 기회만 이제 노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모든 투자 방식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항상 이제 관리해줘야 되고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고 시장의 변화가 나의 알고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다만 우리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에는 크립토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퀀트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소위 말하는 전통금융 시장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다 준 이제 하나의 투자 전략이에요. 그 전까지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하고 투자를 집행을 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펀더멘탈 중심, 그 다음에 전체 산업의 흐름 중심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퀀트 트레이딩에서는 굉장히 계량적인 지표 중심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시장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들에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라고 태생된 건데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 점이 조금 더 많이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생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파생할 수 있는 지표들이 그렇게 있지 않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검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뉴스나 이런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시장에서는 퀀트 트레이딩, 흔히 얘기하는 뭐 기술적 지표 위주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크립토 쪽에서는 아직 이제 펀더멘털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퀀트 트레이딩보다 펀더멘털에 대해서 더 관심 가지고 많이 보는 게 이제 요즘의 변화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퀀트 트레이딩의 뭐 수익률이라던가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 창업을 했던 2018년 오래된 퀀트 전략 혹은 알고리즘이 이미 전통시장에서 검증이 마친 시장에서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져서 사장된 이런 전략들도 굉장히 잘 워킹하던 시기였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크립토 시장에서 되게 많은 비효율성이 있었거든요. 이 비효율성을 메꿔주는 거는 결국은 기관 혹은 이제 전문가들의 참여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참여보다는 리테일 시장에 많은 참여가 그 시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강해서 기회도 많았고 수익률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해서 뭐 혹자는 있다라고 이야기들 하시기도 하고 크립토 시장만의 특징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가격, 거래량 중심의 알고리즘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온체인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알고리즘 트레이딩 쪽으로 들어가도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고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이턴시 같은 게 또 막 따져가고 하는데 그 이 시장은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이제 점수 채우기에 대한 노력이 있어요. 우리가 0에서 100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0에서 50 가는 길이 있고요. 50에서 25 가는 길이 있는데 이 100점을 채울 때까지의 노력이 처음에는 0에서 50 들이는 노력이랑 50에서 75 들이는 노력이랑 비슷해지거든요. 전통 금융시장은 이미 그런 기술들이 이제 100점에 가깝기 때문에 1ms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정보를 아주 빨리 캐치해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것, 계산 능력, 연산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장인데 비해서 크립토는 0에서 50점 채우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서치할 수 있는 리서치 내용,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격 변동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되는지, 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해야 할 숙제들이 전통 자산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편이어서 크립토 시장 자체가 전통 시장보다 여긴 24시간이니까 3배 빠르다 얘기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아직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더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더 빠르기 때문에 전략이나 알고리즘 연구 이런 것도 똑같이 기민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성 자체가 맨날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관점에서는 계속 연구를 하는 거는 아직은 계속 가치가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크립토 시장에서는 퀀트 트레이딩이 차지했던 파이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지금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연구할 것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프로바이더들도 새로운 데이터를 찾고 새롭게 공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NFT 같은 것들도 등장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런 새로운 국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 연구할 것도 많고 연구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크립토 마켓이 여러 거래소를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또 향후에는 하나의 마켓으로 통합되고 대중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이한길 부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이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경제학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있어요. 같은 물건은 같은 가격이어야 된다 이런 건데 크립토 시장은 제도권 내에서 이렇게 발전됐다라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발전을 해와가지고 파편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경제학 논리에서 그냥 시장 참여자들끼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마켓으로 가는 방향성, 규제와 제도와 고도화를 통해서 하나의 마켓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시장의 태동 자체가 굉장히 탈중앙화돼 있고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은 고도화가 되었을 때는 효율적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원마켓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STO가 또 정부 규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업라이즈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나온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비정형적 증권들이 이제 소액 발행에 대한 니즈도 있고 이제 투자에 대한 니즈도 있고 거래에 대한 니즈도 있고 이런 니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비정형적 증권이 소액 발행 투자 거래가 쉽게 되기 위해서 하는 장치가 이제 STO인 거고요. 이 STO가 실행되는 데에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역할들이 분담이 돼가지고 되는데요. 저희는 STO의 아주 근본인, 그러면 그 비정형적 증권이 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편이에요. 양질의 기초자산이 좋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지속될 수 있으며 공급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요.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발행을 하는데 리서치를 하는 것도 있고요. 유통을 하는데 리서치를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보다 제일 이제 기초 단계인 어떤 자산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현재 주목하고 있는 거는 주로 컨텐츠입니다. 1인 1 유튜버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접 생산하는 컨텐츠가 어떤 재무적 가치를 지니게 된 게 정말 오래되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유튜버들이 많은 구독자를 하고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옛날에도 블로그 같은 걸로 컨텐츠를 생산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치 창출을 하는 길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컨텐츠 크리에이션이 많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만들고 있어서 저희는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STO를 통해서 투자하고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적 증권 그리고 업라이즈가 바라보는 컨텐츠를 STO화 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래에셋과 이제 사업 협력을 맺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되게 다양한 기초자산의 이제 토큰 증권화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가이드라인이 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정형적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는 언제나 열려 있는 편이고 지속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시장 자체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를 자산화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동의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STO 시장이 온다라는 거는 STO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STO가 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컨텐츠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 상상하지 않았지만 자산의 새로운 군으로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 영역들이 있으실까요? 미국에서는 이미 막 몇 천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게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기도 해요. 우리가 스타트업을 하면 처음에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해가지고 기업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그러는 과정에서 투자들은 VC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하지만 회사 주식이라는 정형적 증권을 통해서 하는데 이 주식화를 반드시 시키지 않을 컨텐츠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형적 증권으로 컨텐츠를 보고 유튜브 채널 이런 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유튜버들은 일종의 상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유튜버의 가치, 유튜버들이 만드는 것, 그들의 컨텐츠를 우리가 조각화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보면 저작권의 관점에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STO화를 이제 얘기하는 선박, 운수, 또 부동산 이런 것들은 STO가 아니더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STO의 데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할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장이 멋지게 데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바로 주목하고 있는 건 컨텐츠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목하고 있는 거는 NFT입니다. 그 미술품에 대해서도 조각 투자를 하게 되고 밸류에이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술품, 사치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시장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어요. 근데 저는 NFT 시장 역시 디지털화된 아트 시장의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화된 아트 시장이라고 하면 기존의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NFT가 토큰화돼 가지고 증권으로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NFT에 대한 투자에 적극성을 띨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업라이즈의 이한길 부대표님 모시고 디지털 자산 시장과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질문으로 참여해주시면 웹3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